이렇게도 더운데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는 게 참 녹록지 않은데 힘든데 또 누군가는 묵묵히 일하고요, 또 누군가는 널투널대면서 일합니다. 부자가 저인 것 같은데 뭐 우리 삶을 좀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써야죠. 부지런히 애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삶을 유지하죠. 삶을 유지한다라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평범한 삶을 사는 거, 보통의 삶을 산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뭐 남들처럼 멋있게 그럴싸하게 우아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요, 그런 것들 추구하며 살다 보면 정신줄 내려놓으면 금세 빚이 늘어나죠. 그 빚이 감당이 안 됩니다. 뭐 과거에도 많은 사람들이 노예를 삼는 제일 첫 번째 방법이 뭐였습니까? 뭐 무한정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쓰라고, 언제든지 가져가 쓰라고. 뭐 영화 카지노에 보면 그 최민식이 자신의 선배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돈 빌리게 만듭니다. 돈 빌리게, 괜찮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져가 쓰라고, 언제든지 쓰라고, 부담 없이 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돈을 야금야금 이제 탕진하게 만들죠. 그렇게 탕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와서 이제 빌려가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안 된다고, 이제 할 만큼은 하지 않으셨냐고, 이제 그만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걱정해 주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다 시나리오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해 주는 척 했지만 실제로 걸려들게 만들고 자신에게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서서히 이제 도박판에 이제 길들여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무수히 많은 20대 30대들이 큰 돈을 빚지고 이제 평생을 빚쟁이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들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여를 했습니까? 뭐 문재인 정부 때 뭐 청년들의 뭐 주거 복지를 위해서 해준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그거는 포장이었던 거고, 젊은 청년들을 빚쟁이로 전락시키기 위한 기득권들의 속셈을 문재인이라고 하는 놈이 그걸 그냥 고스란히 실행했다라고 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됩니다. 뭐 다른 많은 업종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부동산 관련한 부분, 대출 관련한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그렇다라는 겁니다. 뭐 이래저래 앞으로 무리하게 빚을 진 사람들의 인생은 참혹할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벌써 야반도주하고 뛰어내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 이제 고통 속에 이제 사는 이들이 있고요. 이제 시작인 거고, 앞으로 이제 그 상황은 점점 더 심해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웃나라 일본 얘기를 자주 말씀드리는데, 일본의 소설을 읽다 보면 참 충격적인 내용들을 많이 접합니다. 요시다 스위치의 숲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작품 속에 보면 이제 버려진 아이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엄마가 아이들을 버렸어요. 2살짜리하고 4살짜리를 버렸는데 이제 배가 고파서 애들이 자신의 땀을 먹고 자신의 배설물을 먹고 그러고도 버티겠다고 아등바등 거리다가 안 돼서 굶어 죽습니다. 2살짜리 어린아이가 먼저 굶어 죽고 4살짜리 어린아이는 이제 구조가 돼서 이제 살아나게 되는데, 꽤 오랜 기간 동안 트라우마에 이제 빠져 사는 거죠. 먹는 걸 보면 집착하는 거죠. 미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이제 식당에 음식이 있으면 조금씩이라도 가져가서 자기 공간으로 가져가서 이렇게 먹으려고 비축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난폭해지고 못 먹게 하거나 못 가져가게 하면 이제 발광하는 거예요. 참 씁쓸한 거죠. 그렇게 방치된 아이, 버려진 아이, 학대받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겠습니까? 빚 때문에 가정이 망가지기 때문인 거죠. 어떤 아이는 새벽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구석에서 항상 긴장한 상태로 이제 애가 파르르 뜨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 아이는 자신의 엄마와 그 엄마의 남자친구가 사는데, 남자친구가 이제 엄마가 출근하고 나면 그 밤새도록 무슨 짓을 하냐? 아이를 데리고 괴롭히는 거예요. 학대,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런 엄청난 학대를 벌이는 거예요.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어떤 아이는 엄마도 때리고 아빠도 때리고 오빠도 때리고
폭력에 시달리다 못해서 이제 거리의 여성으로 변하는 거죠. 그렇게라도 하면 적어도 뭐 사는 게 최소한의 이제 생존은 보장되더라고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참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될지 많은 이제 고민들이 들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참 사는 게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렵더라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지. 사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마음 먹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조금 전에 이제 저기 여기까지 끌고 가신 어르신이 걸려가지고 못 빼고 있어서 이거 찍는 걸 그만두고 도와드려야 되나 어쩌야 되나 이렇게 보는 사이에 저 어르신이 또 문제를 해결하고 또 빠져나가시네요. 이래저래 참 가정이 무너지면 그 가정 안에 속해 있는 가장 어린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더라는 거죠. 뭐 참 씁쓸합니다. 집단 가족 이제 극단적인 선택 이런 뉴스들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점점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는 더 많이 개인적으로 바뀌고 많이 고립되다 보니까는 그로 인해서 가장 약한 고리인 어린아이들이 제일 큰 피해를 입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참 외면하지 말아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출산율이 낮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런 사각지대 어린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걸 보면서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우리의 인생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삶이 왜 이 모양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말로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좀 더 조심하며 지내야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함부로 뭔가를 믿지 말자고요. 함부로 욕심부리지 말자고요. 비치지만 않아도 삶을 유지할 수 있고 가족들의 인생을 지킬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루하고 뻔하고 재미없고 당연한 얘기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부정적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기조는 뻔합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가족을 책임지자. 그리고 절대로 가족을 외면하지 말자. 가족이 제일 소중한 존재다.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법 빼고는 뭐든 다 할 수 있는 게 우리네 어른들의 몫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쪼록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최소 사회 집단인 가정부터 제일 먼저 무너지고 아이들이 제일 고통받는 것 같다라는 불편한 현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